이재명이 사법 처리가 갈수록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미 이재명이 받고 있는 재판 외 이번에 새로 이재명이 재판을 받고 있는 게 쌍모의 대북 성공이 사건은 신진호 부장판사가 맡게 됐습니다. 그동안 이 사건을 서울에서 하고 있는 대장동, 백현동 모의 위례 이 사건과 병합해달라고 했지만 그러나 재판부가 기각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신진호 부장판사에게 이재명이 운명이 맡겨져 있는데 신진호 부장판사가 이 사건에서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이 사건을 빨리빨리 재판을 하겠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이화영이 1969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김성도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두 사건 모두 다 신진호 부장판사가 판결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진호 부장판사는 이 사건 관련서 지금 2년 이상 거의 한 3년 가까이 사건을 쭉 지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만배 관련해서도 재판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신진호 부장판사는 이재명과 관련된 사건, 특히 마오의 대북 성공 관련해서는 관련자들의 재판을 다 하고 유지로 판결 이화영 김성도에 남은 게 이재명일 때 그런데 사실상 이 이재명에 대한 재판은 하나만 합니다. 이미 이화영 김성태의 재판에서 유지 나왔기 때문에 김성태는 뇌물을 준 사람이고 그래서 내 뇌물을 준 사람이 처벌받았으면 반드시 뇌물을 받은 사람도 처벌을 받는다. 그래서 신지호 부장판사는 이재명의 재판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리고 빨리 진행할 것이다. 그래서 실속 집중심리를 할 것이다.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집중심리라고 하는 것은 한 사건을 재판하되 있어서 일주일에 한 번, 2주일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2번 이상 그렇게 해서 신속하게 재판을 하겠다는 겁니다. 원래 신속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신속하게 그러니까 지금 미결소 상태에서 계속 끄는 게 아니라 본인이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도 죄를 지으면 빨리 처벌을 받고 죄가 없는데도 재판을 질질 끄는 것을 막기 위해서 신속하게 재판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재명은 신속하게 재판을 받으려고 한 게 아니라 재판을 질질 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진호 부장판사는 이 사건관에서 집중심리를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도 신진호 부장판사가 이 판결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원래 판사가 한 곳에 들어가면은 임기 2년인데 신진호 부장판사가 이 재판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다음 임기를 한 번 더 연기한다 하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지금 과거에 조국을 재판 봐주기 위해서 김민리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에 와서 이게 보통 2년 있는 걸 4년 5년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국도 재판 지원을 했고 재판을 빨리 하려고 판사의 임기를 더 늘려주는 게 아니라 재판을 지연시키려고 늘려준 게 바로 김명수에게 됐다면 그러면 이번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빨리 재판을 왜냐면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판사가 바뀌어버리면 또다시 그 기록을 다 검토해야 되고 그래서 그게 몇 개월 걸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판결하는 데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판결하는 기간도 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진호 부장사모 부장판사가 이재명 1심 빨리 끝낼 준비를 다 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 하고 있다.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의 판결은 1심에서의 쌍바 대북 성공 관련서 내몰리기 때문에 그래서 1심 선고와 동시에 법정 구속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재명을 다른 재판에서도 지금 선거법과 위정교사 선거법은 바로 구속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위정교사도 9월 30날 구형을 하게 돼 있습니다. 9월 30날 구형하게 되면 1심이 한 달 안에 되게 나오니까 그래서 10월 30날 전후로 해서 위정교사에 대해서 판결이 1심 판결이 나올 예정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법정 구속이 될 가능도 있는데 그런데 이 판사가 지금 김동연 부장 판사라고 운동권에 있는 판사 있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을 그동안 많이 봐줬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법정 구속이 안 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법정 구속이 신유로 부장판사를 확실하게 할 것 같다. 이재명이 지금 800만 달러 이걸 북한에 버렸다는 겁니다. 쌍마오를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111억 원 그 당시 환율로 111억 원이니까 이게 제3자 뇌물은 1억 원이면 10년 이상의 징역을 받도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무기징역이다. 무기징역 그러니까 이 범죄 혐의가 많기 때문에 각각 따로따로 우리나라는 범죄 혐의 관련해서 재판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재명의 재판을 계산해보니까 월주 80년이 나오더라.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무기징역 대신에 이렇게 형을 받으면 35년 이게 가장 많은 40년 35년 이런데 이재명은 80년이 되더라. 그래서 이재명은 초비상 상태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오늘 오전에 EBS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죠. 이에 관한 필리버스터를 40분 만에 강제 종결했고요. 곧바로 불수법을 표결에 붙였습니다. 그래서 표결에 붙이면 당연히 국민힘은 불참을 했고요. 그래서 재석 189명 전원 찬성으로 가게 됐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서 이게 방송사법이라고 하는 거의 마지막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 이걸 저지하기 위해서 5박 6일간의 필리버스터를 했습니다. 그 필리버스터 끝났고 방송사법 이것도 이제 다 가결이 됐습니다. 그게 이제 방송사법이라고 다음에 방송문화진흥예법 그 다음에 EBS법 이렇게 내 개인대의 전체를 통틀어 취지는 이런 겁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명 여기에서 4명으로 변경하는 것 그러니까 방송통신위원은 5명의 합의제 기관이죠. 근데 그중에 4명이 참석하지 않으면 아예 개의를 못하게 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현재 방송통신위원은 0명입니다. 이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를 만약에 임명하게 되면 1명이 되는 거고 대통령 목 그 방송통신의 1명을 또 추가를 임명하게 되면 2명이 되는 거고 나머지 3명은 정당 몫이거든. 근데 정당에서 지금 추천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점 때문에 이제 이거를 4명으로 변경한다는 얘기는 방송통신위원회를 계속 식물 상태로 만들어 놓겠다. 이제 민주당이 추천하면 방송통신 외에는 식물이 되는 거죠. 왜냐면 야당 추천 목이 2명이든 그러면 설령 국민의 의미에서만 추천한다고 또 통과될지도 않고 그러면 이인재면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점 휴업 상태가 된다. 그걸 이제 결국 놓이는 것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법의 골자는 KBS, MBC, 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린다. 대신이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학회 그 다음에 관련 직능단체 이런데 이제 준다는 거죠. 그러면 얼핏 봐서는 이게 굉장히 합리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이걸 지금 추진하고 있는 단체 언론방송학회 그 다음에 관련 직능단체 이런 데가 이게 이제 결국은 언론노조 이런 데야 다 연결돼 있다고 지금 님은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 언론단체나 언론방송학회 이런 데에 입맛에 맞는 감투만 씌워주는 꼴이 된다. 이런 거고요. 현재 예를 들어서 MBC 같은 경우는 원래 집권당이 6명 그 다음에 야당이 3명 이렇게 해서 6대3 구조였습니다. 근데 이 6대3 구조가 지금 윤석열 정부 2년 넘게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민주당이 6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걸 바꾸려고 하는 거죠.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이 이걸 그냥 놔줄 리가 있겠습니까? 추경. 원내대표 문재인 정권이 민주노총 언론노조와 한편에 대해서 장악했던 공영방송을 영구적으로 민주당의 선악이익에 쥐겠다는 악법 중의 악법이다.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대통령께 재위 요구권을 건의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연한 거죠. 근데 이제 국민의힘이 약간 좀 설득력이 약한 부분은 이게 왜 영구적으로 민주당의 선악에 넣겠다는 것이냐 하는